마켓 무버입니다. 중국 증시가 최근 일주일간의 긴 휴장을 앞두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꺼내들었던 경기 부양책이라는 카드 덕분이었죠.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는요, 지금 연고점 돌파는 물론이고 이제 지난해 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에 대해서 월가의 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HSBC에서는 중국 본토 주식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15%가량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데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비중은 작은 편이라면서 랠리에 뛰어들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중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가져갑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CSI 지수 10에서 15%까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반면에 노무라 증권의 경우에는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단기 반등 후에 폭락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서 급등한 바 있었는데 이듬해 1월에 폭락한 사례를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중국의 경제 체력이 지금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허약하다라는 점을 또 짚기도 했습니다. 4년 동안 지속된 부동산 위기와 급증한 지방정부의 부채,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도 중국 증시가 중국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추세적인 상승장에 진입하지는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향후의 경제 지표 개선을 꼭 확인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반등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국 경기의 반등이 필수적일 텐데요.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의 경우에도 중국 경기에 대해서 비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인데요. 중국의 2024년과 2025년 GDP 성장률 컨센서스 추이를 보셨을 때 2025년의 성장률이 현저하게 낮은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이러한 전망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올해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집행 속도가 평년 대비 굉장히 느린 상황이고요. 최근에 건설 경기의 악화로 인한 투자 수요가 부진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데이터에 주목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나오게 될 중국의 국경절 기간의 현지 소비 데이터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 데이터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그동안 올랐던 것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규모 재정 정책과 추가 지원책이 증시 추가 상승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10월 내에 대규모 재정 정책을 포함한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원책이 등장하지 않게 된다면 상승 기대감 또 팍 식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러오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7일까지 쉬어가고요. 8일에 다시 개장합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와 함께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SOL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안정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63,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SOL 보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유가에 대한 관심도가 좀 상당히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WTI도 마찬가지고 브렌트유도 마찬가지고 5% 이상 급등하는 흐름들이 좀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유가에 대한 이제 베팅이 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분명 단기적인 상승 분위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간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증권사들 리포트 보면 컨센서스가 이번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려감은 있지만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배럴당 $60 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제 마진 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실적은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확대되면서 지금 유가 관련된 흐름들에서 선물 쪽 시장을 좀 바라보면 지금
그 부분에서 목표로 하는 배럴당 목표로 하는 게 지금 $200까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200까지 갈지 안 갈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무튼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진학생 리스크가 좀 확대되고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계속해서 유발을 한다면은 불가능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계속 옥신각신한 분위기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이쪽으로 지금 유가에 대한 이제 베팅이 좀 강해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SOL 같은 경우에 이번 3분기 실적이 뭐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이하로도 나와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좀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다.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통해서 얼마만큼 유가가 크게 반등을 좀 단기간 줄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오늘 저녁에도 충분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차피 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고용 지표도 좀 잘 나오고 있고 물론 11월 달에 있는 FOMC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지금 비컷을 원래 예측했지만 시장에서는 하지만 뭐 CME 패드워치에서 얘기했듯이 스무캡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0.25 BP죠. 25BP를 올리는 수준에서 마감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번 주 뭐 CPI도 발표될 거고 PPI도 발표되는 한 주입니다. 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옵션 만기일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지금 이제 SOL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베팅해볼 만한 위치에 있고 주가도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위치라면 우리가 동사의 어떤 내재 가치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베팅해볼 만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OL 유가 반등에 따른 또 SOL의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등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만 유가가 $200로 가면은 증시가 좀 크게 무너질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일각의 의견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IS입니다. 오늘 113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서 4% 이상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박종진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최근에는 요 뭐 전기차 밑에 밸류체인 단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잘 가는 이유가 있죠. 바로 EU의 이제 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이제 이런 이슈가 하나 나왔고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양 이 4680 그리고 2170 셀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12월부터 양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CIS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리튬 2차 전지 셀 제조 라인 전국 공정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전국 공정에서 양극과 음극 슬러리를 코팅한 뒤 이 건조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이 코터라는 장비와 그리고 코팅된 물질을 롤러를 사이에 적합하고 그러니까 정확한 압력으로 이렇게 두께를 얇게 만드는 이 캘린더라는 또 장비를 만들고 있고 또 이 셀 규격에 맞추어 절단하는 이제 슬리터라는 장비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 장비 매출이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전년도 영업이익이 389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현재 2분기 누적으로 벌써 434억이나 달성을 하였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사업과 이 전구체 전지 제조 장비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는 11월에, 그러니까 올해 11월에 6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가동을 하게 되면 연간 생산량이 5천억 대 수준이었다가 이제 7천억 대 수준까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제 바닥권을 이제 형성해 나아가는 그러한 주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10,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제 근접 저항은 한 12,200원 정도 자리인데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면 뭐 정고점 21,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CIS 10,000원대 이하에서 잡아보자.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은 뭐 특히나 코스피 내에 포진되어 있는 배터리 기업들 꽤나 잘 가고 있습니다. LG 엔솔 오늘 4% 가깝게 상승세, 장중한 때는 42만 원대
10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박수범 대표님께서 앞서서 여러 번도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LG엔솔, 삼성, SDI 보셨던 것 같은데 LG엔솔 여전히 보시는 걸까요? 네, 뭐 배터리 관련주에서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오늘도 뭐 얘기가 좀 나왔죠. 테슬라 쪽에서 4680 배터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 이제 기업으로 이제 확정을 좀 지었습니다.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충분히 동사가 앞으로 이제 12월 달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좀 주가가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LG엔솔이 과거에는 뭐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해서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는 3위까지 좀 밀렸습니다. 1위는 지금 이제 CATL이고 2위는 이제 비아디, 뭐 중국 업체들이 1, 2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LG엔솔이 지금 이제 3위까지 좀 내려오긴 했는데 뭐 시장 점유율이 좀 내려온 부분들은 어차피 전기차 한 해에 생산되는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지금 이제 소비가 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BYD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CATL의 배터리가 많이 탑재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좀 낮아졌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LG엔솔은 의미가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많은 합작사들을 통해서 뭐 물론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 곳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아무튼 생산 캐파는 계속해서 좀 늘려나갈 분위기이고 뭐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래도 국내 뭐 3사 중에서는 가장 발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좀 끌어올렸고 기술 개발을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이던스 발표가 있죠. 내일은 이제 삼성전자랑 LG전자가 가이던스 발표가 있지만 LG엔솔도 3분기 가이던스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되면 알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안 좋게 나온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의 또 단기 상승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단 좀 기술적인 움직임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LG엔솔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요. 자, 그동안 보면 주가가 계속 조정을 주는 분위기였어요. 조정을 주는 분위기였는데 약 60만 원에서 계속해서 좀 조정이 좀 나왔죠. 작년 6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조정이 나왔고 현재는 거의 반토막까지 내려왔다가 31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더 40만 원 위에서 상승 분위기를 좀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래도 그전보다는 평균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평균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되고 그 수급 개선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양매수가 좀 들어왔던 흐름들이었는데 뭐 그 흐름들을 지속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뭐 그렇다면 이제 LG엔솔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걱정보다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동사에서도 오늘 좀 뭐 얘기가 좀 나왔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5년 내 매출을 2배로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2차 전지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순환 차원에서 모든 에너지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면서 매출을 2배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엔솔이 단순하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의 순환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실적을 보이겠다라고 뭐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높이 생각하고 그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 분명 LG엔솔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보니까는 오늘 기업 비전을 발표를 했고 창립 4년 만에 처음으로 이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현재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